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말수가 줄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가 바로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중년의 문턱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인지 청소년 자녀들의 변화와 중년기 부모의 혼란, 서로 맞물려서 더 큰 갈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아태 가정상담소 이희영 선생님을 모시고 청소년기 자녀와 중년기 부모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는 7월에 진행될 온라인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선생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그널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게요. 어떠셨나요? 너무 새로운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아침마당 찾아주셨는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아침마다 가족 여러분. 저는 파시픽 클리닉 아태가정상담소에서 패밀리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희영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네, 여름이 다 됐네요. 글쎄. 그러게요. 네. 저희 아태 가정상담소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또 저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태가정상담소는 퍼시픽 클리닉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 있는 상담소인데요. 네. 저희 퍼시픽 클리닉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150년이 넘게 47개의 지점에서 2,100명의 이상의 지금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네.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주택 위탁 보호,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22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아태가정상담소는 시리 오브 인더스트리 지점에 있고요. 네. 저희 워크숍이라든가 다양한 부모 교육들 그리고 상담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 달마다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세미나와 교육을 많이 열어주고 계시고 또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또 언어 지원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뵀잖아요. 네. 네. 어떤 세미나들 많이 좀 제공을 해주셨는지 잠시 네.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그동안 항상 저희는 10주간의 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ADHD라든가 자아 존중감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 부모들을 위한 워크숍 그리고 마미앤미 클래스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침 또 5월과 6월 저희 미주복음방송 가정의 달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가정에 정말 유익한 말씀 오늘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청소년기 자녀와 중년기 부모 간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갈등이 정말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정말 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에서 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 자녀의 그 사춘기와 중년기 부모님의 갱년기가 충돌을 하면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엄청 살벌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황 가급적 안 생기는 게 너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기에는 어떤 신체적 뇌발달, 호르몬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 도대체 이 아이들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부모님들께 좀 네.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연락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연락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달에 가정의 달 특집을 맞이해서 저희 청소년기 자녀 아이들과 그리고 중년기 부모님들과 어떻게 이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됐는데요. 네. 사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다 보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엄마가 세상에 우주의 중심이야. 맞아요. 엄마는 너무 사랑해. 나의 전부야. 약간 이런 무드로 우리 엄마를 바라보지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정말 세상의 중심은 엄마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뇌발달이 3세 이전에 굉장히 크게 80% 정도의 뇌발달이 이루어지는데요.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세상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엄마의 세상의 중심은 여전히 그 아이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친구들도 보이게 되고요. 선생님도 보이게 되고요. 네. 다른 세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엄마가 아닌 다른 세상도 존재하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렇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엄마 울타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청소년 시기에는 똑똑똑 엄마 나 이제 엄마 울타리 밖으로 나갈 거예요. 네. 약간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사실 2, 3세부터 우리가 미운 2살, 미운 3살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 내가 할래요. 싫어요. 아니요.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기미가 보이다가 그다가 청소년 시기 때는 뇌발달이 다시 완성이 되면서 그리고 2차 성징이 발달하면서 네. 우리가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체적인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도 이 호르몬이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토스테론 많이 들어보셨죠? 남성 네. 호르몬요. 네네. 사실 여자아이들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서 이 뇌의 변연계라는 부분이 계속 자극을 받아요. 네. 이 변연계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감정 기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호르몬이 계속 우리의 감정을 업앤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가 세상의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막 웃었다가 화가 났다가 이런 감정 기복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가뜩이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잠을 너무 늦게 자요. 네. 너무 늦게 일어나요. 뭐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연계에서 감정 자극이 호르몬 때문에 자극이 있는데 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늦게 나와요. 청소년기 시기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게임하느라 늦게 잔다, 뭐 네. 하느라 늦게 잔다, 핸드폰 그만 봐라, 막 이렇게 그렇죠. 잔소리를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뇌도 우리 아이들은 여기 화면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겠는데요. 우리 앞니마를 한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앞니마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네. 여기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여기 저는 네. 그냥 뜨끈한데요. 이런. 네, 우리가 화가 나면 이 전두엽이 열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뒷목에서부터 생존에 관한 뇌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뇌가 이 전두엽입니다. 네. 이 전두엽의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 감정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가 25살입니다. 굉장히 많이 늦지요. 기다려야 되네요. 네,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막 합리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따박따박 대든다고 느끼실 때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많죠. 네.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막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우리 아이 말. 맞아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이 전두엽의 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논리적이지 못하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네. 곧 가뜩이나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 감정을 컨트롤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술을 마시게 허락하는 나이가 21살이잖아요. 미국에서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1살부터는 어느 정도 완성돼 가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뇌 과학의 근거에서 마련된 룰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갑자기 좀 애들이 안쓰러워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감정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면 네. 우리 지금 전두엽이 컨트롤을 아직 못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호르몬 때문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지금 아이들이 크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지요.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성인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아이들이 엄마 품 안에만 있다가
엄마 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래요라는 외침이라는 그 말이 저는 사실 거기서 마음이 좀 왜 이렇게 마음이 아리지? 좀 엄마 마음에 그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엄마에게 세상의 전부는 내 아이였는데 네. 갑자기 아이가 내 품을 벗어나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좀 반항 아닌 반항을 시작을 했을 때 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어머니들이 엄마가 뭘 해줬어 나한테. 네. 아이들이. 아유. 네, 이제 마음이 사춘기가 너무 좀 아프죠. 끝나가니까 눈에서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죠. 네. 반면에 또 우리 부모님들은 중년기를 겪을 나이잖아요. 네. 그쯤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 나이가 이제 보통 청소년 자녀들을 두고 있다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뭐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갱년기가 찾아올 시기 그렇죠. 이렇게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떤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찾아오는지 우리 부모님들 케이스도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청소년기 시기가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도 중년기에 들어서는데요. 네. 중년기를 대체적으로 보는 나이는 40에서 64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 시작은 30대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래요? 네, 그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막내 아이가 청소년기를 들어갔을 때 보통 시작. 절정인가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나를 돌아볼 시기가 없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네. 아이들 먹고 자는 거 엄마 품 아니면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돌아보기보다는 네. 우리 아이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제 나 엄마 손길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이제 나 좀 돌아봐라는 신호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막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외로움도 오게 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동안 나는 뭐 했나? 네. 나는 왜 내가 없고 아이만 키우다가 시간 다 한 것 같고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모님이 겪으시는 중년의 위기라든가 이런 갱년기 부분들이 청소년기랑 굉장히 닮은 게 뭐냐면요. 아까 뇌랑 신체적으로도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네. 아이들은 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져서 증가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시작되는 반면에 부모님들은 이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요.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런 중년의 위기들 그리고 우리가 갱년기 하면 나타나는 증상들 있잖아요. 더웠다 추웠다. 맞아요. 아니면 안면 홍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사실은 이 다 호르몬들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역시 우리 아이들이 처음 겪게 되는 정체성의 문제가 청소년기입니다. 이제 네. 엄마의 품을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청소년기라면 이제 중년의 시기에는 엄마 아빠로 살다가 이제는 다시 엄마 아빠가 아닌 나 스스로는 누군가 네네. 아내 누군가 남편이 아닌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네. 이런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부모님 스스로도 모르게 좀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고 좀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마음의 좀 어려움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아이에게는 좀 그나마 좀 감사한 거는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라는 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도 있고 그 안에서 많이 이거를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냥 보통 분들은 또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신앙이 네. 있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부모님의 뇌가 조금 달라요. 특히 어머님의 그래요? 뇌가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아이의 사진을 볼 때 나와 타인으로 인식해요. 특히 어머님들은요. 근데 네네. 우리 어머님들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네. 대부분 한국의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의 사진을 볼 때 나와 같은 동일한 뇌의 영역을 자극을 받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네네. 우리 아이를 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는 엄마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더 큰 상처, 나를 네. 잃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음.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부모님들께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고 우리 사실 아이들한테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괜찮아 라고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내 스스로한테는 사실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이제는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 스스로를 돌봐야 될 때고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잘하고 있어. 아유. 수고했어. 네네. 너무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은 아이가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네네.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될 때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빠른 교육부는 지난주부터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갔거든요. 네. 사실 방학 기간에는 또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길어지는데 오늘 마침 또 이희영 선생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너무나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위로를 안고 여름방학을 좀 자녀들과 회복의 시간으로 그리고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아이는 아이대로 인정을 해주고 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다시 한번 나의 제2의 황금기 인생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런 좀 특별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이 방학을 너무 어려워하세요. 사실 맞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가뜩이나 부모님도 갱년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청소년 아이들도 너무 날카로워 있어요. 오죽하면 중2병과 갱년기 부모가 만나면 네. 갱년기 엄마가 이긴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날에 서면 정말 부모님도 감정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네. 아까 제가 전두엽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도 사실 전두엽이 미발달인데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전두엽이 약간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것 같이 미발달된 것처럼 여기가 이성이 마비돼요. 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된다는 말이 정말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전두엽이 살짝 마비가 되면서 부모님들도 감정 컨트롤이 어려워져요. 더 네. 화가 났을 때. 그럴 때 사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숨만 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맞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많은데 네. 그럴 때 한눈을 살짝 감아주세요. 음. 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는 엄마는 네 옆에 있어. 네. 그리고 엄마는 네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나는 그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되 네. 살짝 우리 아이가 아닌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배우자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배우자. 특히 중년기 때는 네. 부부관계가 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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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렇게 아이도 변하고 부모도 변하는 시점이 겹치기 때문에 네. 또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의 예민함이나 반항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을 하면 좀 더 덜 상처받지 않을까. 네, 이런 노하우도 좀 팁도 좀 몇 가지 알려주세요.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감정적으로 엄마에게 다가온다. 네, 그러면 먼저 속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시고요. 깊게 심호흡을 하시고 지금 호르몬이 날뛰고 있구나. 네. 뇌가 전두엽이 덜 발달되어 있구나. 네네. 우리 아이는 지금 열심히 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대화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네. 싸우면서 갈등만 골만 깊어지게 됩니다. 아이도
자기가 원치 않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아이들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가 정말 미워요. 네.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자격 미달이다, 아빠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아이가 미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잠시 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이야기를 나누시고 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이거는 복수하는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 내가 지금 겪어가는 시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였고 지금은 이제 좀 아이가 저희는 좀 한 단계가 지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사춘기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저도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들.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 꽤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나를 돌봐야 할 때,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모가 자녀 중심에서 자기 돌봄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 지금까지 이렇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는 7월 11일, 18일, 25일 다음 달이에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금요일 오후 2시에 또 한 번 3주간의 온라인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어떤 주제로 구성이 되는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워크숍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됩니다. 이 워크숍은 작년에 행복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3주간 역시 진행되고 이 아이들이 수료하고 나서 수료증이 발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도 굉장히 호평이었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사이에서도 이메일로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워크숍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올해에도 역시 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청소년기 아이랑 중년기 부모에 대한 이해나 여러 가지 워크숍,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십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첫 주에는 우리 아동들의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의 발달,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게 부모님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이런 저희가 방금 설명해드린 그런 부분까지 네. 같이 다루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렇지요. 설명을 또 해주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저희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미디어 중독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마약. 네, 네. 마약은 요즘 심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마약과 미디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고요. 네. 세 번째 주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큰 숙제가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네. 자아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런 대인 부분을 관계도요. 다룹니다. 요즘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온라인상에서 대화하고 이러는 건 너무 편안해 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요즘에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 받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맞아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 뭐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 포비아 무슨 네. 제가 지금 자세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화에 대한 공포증, 이 전화를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 네. 정말 저희로서는 솔직히 조금 상상이 안 가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전화 받는 게 두렵지? 네.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저희도 전화 통화보다 카톡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문자 메시지 맞아요.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마약과 미디어 중독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약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자존감 키우기, 건강한 대인관계 훈련, 이와 같은 주제, 우리 청소년들이 발달을 함에 있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주제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이번 강의 아태 가정상담소 아동 청소년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신다고요. 네, 네. 어떤 분이 강의를 해주신지 강사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동 청소년 담당하시는 잔해 선생님께서
저희 아동 영어로 그리고 줌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미국 전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든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 개인 이메일은요. heeyoung 네. 리 희영리입니다. at pacificclinics.org 네. 로 이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제 월크폰은요. 626-776-4605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등록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영리, 희영.리입니다. 이메일은 희영.리, heeyoung.lee at pacificclinics.org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626-776-4605번, 626-776-4605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2, 3일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춘기 자녀와 매일 부딪히며 지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그동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많이 힘드셨죠. 토닥토닥. 네, 그렇게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를 좀 돌보고 아빠 스스로를 좀 돌보고 네. 앞으로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대로 열심히 잘 크고 있어요. 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좌충우돌했던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마음으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신다는 느낌만 가지시고 네. 나머지의 모든 시간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운동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북클럽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를 더 즐기시고 네. 그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한 중년의 시기를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야기 어떤 공감을 하셨나요? 아마도 많은 가정에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많은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동시에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건강한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 함께 해가기 위해 아태가정상담소에서는 오는 7월 11일, 18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온라인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이희영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